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라하고 유라실생이 도입이 돼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 첫 해에는 그냥 좋았잖아요. 유라실생이 있어서 맛이 좋으니까. 근데 두 번째 나가자니까 어떻게 말씀? 유라가 졸아 그래, 졸아. 예, 졸잖아요. 그러면 유라실생이 진짜 유라실생이나 유라가 진짜 좀 이렇게 작은 우리가 속히 말하는 꼬다마가 주인 품종인가? 어떤 생각해 말씀? 우리 담수지한테. 실생은 졸아마시. 졸지양. 자, 졸다는 뜻은 왜 졸까 말씀? 열매가 성장하는 쪽에서 열매 쪽으로 일반적으로 열매가 졸다는 거냐면 열매 쪽에 양분이 많이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장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이게 당을 집중해 있는 쪽으로 가버리면 잘 안 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라실생을 재배할 때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엽수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엽수를. 그러니까 엽수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열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거에 생산되는 거에 얼로만 부피를 키워서는 당을 높일 수가 없어. 그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작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나무가. 자. 얘네들하고 나하고 자꾸 친하질 않아요. 그래서 유라라는 개체, 우리가 유라실생을 개발한 이유를 아시면 돼요. 유라실생을 개발한 목적이, 왜 목적이 나죠? 유라가 좋은 품종인데 그냥 유라로 가지. 왜 유라실생이라는 걸 다시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어서 말씀. 자, 유라가 품종이 특성이 유라 품종이 지금까지 우리 조생온주 나온 품종 중에 유라만한 품종이 없습니다. 유라만한 품종이 없어. 그냥 먹어보면 다 먹어보셨잖아요. 먹어보면 유라만한 품종이 없는데 왜 이 품종을 두고 유라실생을 다시 또 만들어냈을까? 얘가 한계가 뭐냐면 산이 높아, 산이. 그잖아요. 산이 일반적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산이 높습니다. 산이 높다 보니까 이 산이 높은 거를 어떤 거면 산을 감소시킬까? 그 감소시키려고 해서 만들어낸 게 실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 실생을 만들어내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산만 감소되고 다른 기능은 뭐 전혀 차이가 없는가? 여러분 유라실생하고 유라를 같이 놔서 먹어보시면 알아요. 같이 먹으면 어떻게 맛있어? 두 개를 고쳐놓고 먹어요. 조생이 맛있습니다. 조생이. 그건 단 개념이고 부드러운 개념에서. 그러니까 유라실생을 제라하게 된 유라실생을 먹어본 사람은 유라조생하고 유라실생을 동시대에 낳았을 때 먹어보면 유라조생을 안 먹습니다. 유라실생을 먹어. 왜냐하면 유라실생은 입속에 들어가면 살살 녹아. 여러분 녹는 유라실생 먹어보진 않았죠? 유라실생 녹는 걸 먹어보셔야 돼. 진짜. 입에 놓으면 씹히는 것이 거의 씹히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게 특성이라고 원래.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를 장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좀 질긴 쪽으로 가버리고 꼬다마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유라조생은 좋다는 건 다 하니까 이거 넘어가고 해. 자, 유라실생은 일반적으로 유라조생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모자라다고 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얘가 개발해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생료라는 게 뭐냐면 실생료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는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이 감귤나무는 종자를 만들 때 부모 세대에서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진 종자가 생기고 그 주변에 어머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자들이 생깁니다. 그걸 주심이라는 말씀. 우리가 주심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종자로 생긴 거를 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태반에 붙어있는 태반에서 바로 하나의 종자 형태로 이렇게 발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주심이라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어머니의 유전자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DNA가. 그냥 유라하고 유라실생은 DNA적으로는 완벽하게 똑같아. 예. 근데 왜 그러면 실생은 유라하고 조생하고 틀릴까?
어떻게 틀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식이라도 한 자식은 아버지를 좀 험악한 사람한테서 자라고 한 아이는 아버지가 아주 온유한 사람 밑에서 자랐어. 둘이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이 자라면 자라나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의 성격이 어떨까 말씀? 비슷할까? 예? 유전적으로는 분명히 비슷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이게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심배를 이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부분 주심배를 이용하는 거냐면 대부분 부계를 가져올 때 부계의 그런 특성만 어떻게 얹어서 가자. 환경적 부분으로 얹어서 가자. 이게 얘기입니다. 유전적으로는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재배상에서는 그게 나오는 게 주심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라봉 보면 한라봉이 종류가 많잖아요. 예.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엄청 많은데 생긴 건들은 다 한라봉입니다. 봉이 다 나오고. 예? 먹어보면 누구나 먹어보면 이건 한라봉이다 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 살이 좀 잘 빠지고 어떤 건 안 빠지고 어떤 건 당이 잘 올라가고 어떤 건 당이 안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누구를 가지고 부계를 뭘로 가지고 주심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성격이 틀려지는 겁니다. 근데 유라실생 같은 경우는 살이 잘 빠지는 그거를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얘는 훨씬 살이 잘 빠진다. 예. 착과량이 이거 보면 착과량이 적으며 중대가 생산이 많음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우리 제주도에는 착과량이 많고 중대가가 아니고 소가가 나올까? 왜 소가가 나올까? 이건 특성화를 보면 여기 특성에 보면 분명히 이걸 개발해서 만드는 사람이 특성 조사했을 때 보면 착과량이 적고 중대가 생산이 많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왜 우리 지역에 오니까 다 오담화되고 수량은 많을까? 재배적인 방법의 차이입니다. 재배.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극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극복 가능한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극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게 나무를 보면 유라하고 YN이 보면 YN이 성장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뭐 가지 성장, 뭐 뿌리 성장, 나무 용적 이런 것들이 훨씬 빠릅니다. 빨리빨리.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데 가보면 빠른지 모르겠어. 유라나 유라실생이나 뭐 심어놓으면 다 뭐 열매 달리니까 크지도 못하고 다 쫄기만 하고 이건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재배하는 패턴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똑같이 재배했을 때는 YN26이 유라에 비해서 훨씬 순이 풍성하고 뿌리가 풍성하고 건강한 형태로 자랍니다. 자, 잎의 뭐 용적이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유라 YN26이 훨씬 좋습니다. 연면적이 높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유라 조생보다 유라 설생의 잎이 훨씬 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잎의 건물중도 마찬가지 보시면 그렇다. 다 그 결과로. 자, 부위별 건물중도 보시면 모든 게 잎, 가지, 뿌리 할 거 없이 그 다음에 1년지, 2년지, 뭐 주지 할 거 없이 모든 것들이 유라 실생이 유라 조생보다는 건강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뿌리에도 마찬가지 보시면 뿌리도 건강한 쪽. 자, 이게 나무인데 일반적으로 형태나 이런 것들은 유라 조생이나 YN26이나 보면 과중은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우리가 특성상 조사 보면. 근데 얘가 조금 더 유라 조생보다는 약간 평평한 편이다. 약간 평평이다. 쭉 갑니다. 당도는 어때요, 당도는? 산도. 당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산에서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산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산이 빨리 빠진다는 거예요, 얘는. 예? 그 다음에 YN26은 쏙이 빨리 익는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쏙 선성숙이라. 쏙이 빨리 익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품질입니다. 자, 그러면 유라가 YN26이 10월 달 되면 어떻게 말씀? 당이 최고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언제까지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 보나? 달려보 하신가? 네, 심심하는데 언제까지 떨어질 거예요? 이게 심심한 게.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나중에 한계가 되면 다시 오릅니다. 다시 올라. 근데
다시 오르려는 조건이 있어. 부피가가 되지 말아야 돼. 부피가 되면 오르지 않습니다. 부피가 되면 떨어지기만 해. 근데 부피가 안 되면. 산이 없는데도 당이 다시 올라가. 아니, 산이 없지만 우리가 산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유라조생은 일을 해서 열매로 보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잎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산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산이 0.8만 유지가 되면 당은 오릅니다. 산이 0.8만 0.8 이하로 내려가 보면 0.8 이하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당도 조사를 해봤는데 산이 0.8이다. 그럼 무조건 수확을 권장하셔야 돼요. 빨리 수확하시고 출하하시라. 근데 저장을 했는데도 저장해 가서 그러니까 당도를 조사해보고 산을 조사해보니까 산이 0.8이다. 빨리 출하하시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0.8 이하로 내려가 보면 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귤이 갖고 있는 구연산하고 우리가 열매에 갖고 있는 당하고는 배당체가 같은 배당체입니다. 탄소가 6개를 갖고 있는 성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호흡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뭐를 가지냐, 이 구연산을 가지고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해. 근데 0.8 이하로 내려가면 0.8 이하로 내려가면 구연산이 체내에 있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연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태우느냐? 당을 태웁니다. 당을 태워서 호흡을 하고 구연산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0.8 이하로 내려간다? 빨리 파셔야 돼. 빨리. 네, 빨리. 근데 어떤 게냐?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어떤 때 일시적으로 떨어집니까? 비와 불면. 비와 불면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0.7, 0.8까지 떨어져. 그때는 어떤 게? 땅 팔아? 그땐 기다리셔야 돼. 그땐 기다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다시 산이 오르고 정상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돼. 자, YN26하고 유라조생을 보시면 똑같은 나무에 적을 붙여놓고 가지를 보면 YN26이 훨씬 착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빨리 옵니다. 빨리. 근데 얘가 빨리 오는가 보면 우리가 부피가 생각하는데 부피가가 안 생기면서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뭘까 말씀? 부피가 안 생기면 갈 수 있는 방법이. 단수. 단수 오면 부피가 안 생길까 말씀? 유라실생? 예? 온도 관리? 칼슘제? 인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종합적인 게. 근데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열매 안 달린 가지들을 많이 만드셔야 되는 거라. 열매 안 달린 가지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 안 달린 가지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 말씀? 예? 그러니까 열매 안 달린 가지가 순이 많아지니까 순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뭐가 많아져? 뿔이 많아져. 이게 뭐냐면 가지하고 뿌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근데 뿌리하고 열매는 상극입니다. 뿌리하고 열매는. 그러니까 열매가 달리면 꽃이 피는 순간부터 뿌리는 죽기 시작해. 뿌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에 강 보니까 뿌리가 엄청 좋아. 근데 꽃이 왕창 피었어. 꽃이 피어서 나중에 가서 조사해 보면 뿌리가 죽기 시작해. 뿌리가. 열매가 달려있다. 열매가 달려있으면 뿌리가 더 죽어가. 근데 그 뿌리를 유지해 주는 게 뭐가 해주냐면 열매가 없는 가지가 그걸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열매하고 뿌리는 서로 상극이지만 열매하고 가지는, 뿌리하고 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지라는 걸 만들려고 해야 돼. 예비지라는 거. 그 예비지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 예비지에 따라서 뭐가? 뿌리가 만들어지고 그 뿌리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피가 생기는 것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면 뭐가 부족해서냐? 미네랄이 부족했습니다. 미네랄. 여러분 이제 아직 젊으니까 미네랄 안 먹지만 조금 있어가면 우리 단장님 미네랄 먹음지?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으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마그네슘도 먹어야 되고, 예? 조금 있으면 뭣도 먹고 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자꾸 무릎 아프고 뭐 되니까 마그네슘 먹으려면 마그네슘 처방해거나 요새 마그네슘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네랄입니다. 근데 그 미네랄이 왜 중요하냐? 미네랄이 식물에 들어가면 각종 기관 기능들을
완성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액의 이동을 아주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거 봐, 약장씨 약 파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미네랄의 공급이 잘 되면 일사가 걸리면 일사가 안 걸립니다. 열과가 생기면 열과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부피가 생기면 부피가 안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보면 부피가 생기고 미식가 생기고 다 하는 거 보면 뿌리가 없어. 강 보면 타 보면 여러분 레드양 요새 엄청 깨졌잖아요. 레드양 엄청 깨지잖아요. 레드양 안 깨지려면 뭐 해야 돼? 미네랄 공급을 잘 하셔야 돼. 근데 미네랄 공급은 우리가 손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뿌리가 먹어야 돼. 뿌리. 그러니까 뿌리를 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순을 내우셔야 돼. 순. 근데 지금 농가 가보시면 우리 농가 강보는 어떤 겁니까? 순들이 많아? 없지야. 노랑해지잖아요. 노랑해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열매가 당도가 높아갈 때쯤 돼 가면 이게 식물의 특성상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잎이 열매가 노랑한다는 건 뭐냐면 종자가 다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종자가 없잖아요. 우리 감귤에는. 감귤에는 종자가 없지만 얘는 단위 생식이라서 감귤에 종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DNA를 할 때 이 사선으로 만들잖아요. 이 사선이 만들 때 두 개 단위로 이렇게 2, 4, 6 이렇게 나가면 그게 가다면 이게 종자가 생기는데 이게 3, 5, 7, 9 이렇게 가면 종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씨 없는 수박을 만들 때 콜리친 처리해서 두 가닥을 하나로 풀어서 하나하나 만나야 되는데 가닥을 풀지 않아 버려. 그럼 두 가닥이 그냥 가잖아요. 거기에다 한 가닥이 중첩이 돼서 세 가닥으로 이게 DNA가 형성이 되면 걔네는 종자를 안 맞춥니다. 씨 없는 수박이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씨 없는 얘네들의 특성이 보통 배당체가 홀수 배당체입니다. 감귤은 대개 보면 배당체가 3배체, 5배체, 7배체 이렇게 막 갑니다. 막 돼 있어. 근데 그 배체가 크면 클수록 대부분 열매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고요. 그래서 YN26은 좋다는 말은 다 됐어요. 이게 보면 다른데 9월 하스님의 당도가 11브리스까지 합니다. 11브리스까지. 네. 원래는 9월 하순이면 11브리스 데카마스? 노지에서. 야? 무슨 안 데카마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당도를 높이려면 언제 기후가 가장 중요하냐면 1차 낙과에서 2차 낙과 갈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1차 낙과, 2차 낙과 갈 때는 전혀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차 낙과에서 2차 낙과 갈 때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가 세포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세포수를 충분히 만들어 놔야만이 충분한 당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날씨가 흐려보면 잎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열매도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9월 하순 되면 한 10브릭스 정도 나올까 생각합니다. 근데 관리한 사람은 11브릭스가 넘을 겁니다. 관리라는 개념은 뭐냐? 그냥 내보는 게 아니라 영양 관리라든지 아니면 햇빛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도 벌써 11브릭스까지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지에서. 그래서 또 얘네는 홍색, 색깔이 날 때 붉은색으로 나옵니다. 아예 나올 때부터.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카로티노이드가 많을 경우에는 대부분 노란색 계통으로 주로 나오는데 안토시아닌이 많아져 가면 홍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안토시아닌이 주로 많은 건 뭐냐면 당이 높은 품종일수록 안토시아닌이 많게 나옵니다. 홍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홍색에 오아라베니처럼 원래 색깔이 붉은 계통도 있지만 당에 의해서 이게 색깔이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체가 우리가 일반하고 당에서 나오는 거하고 안토시아닌하고도 마찬가지 같은 계열의 배당체입니다. 즉 뭐냐면 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중첩된 갔을 때 나중에 안토시아닌 색소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당이 높으면 색이 몽고스러웁니다. 여러분 만약에 농가에 가서 귤을 이게 맛있나 안 맛있나 해서 따먹어 볼 때
먹고 싶은 거 딸 때는 어느 걸 따먹었어? 홍색인 걸 땁니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걸 따먹습니다. 근데 이거 좀 커트라인 좀 끊어야겠다 한 것들은 어떤 거 땁니까? 홍색인 거 안 땁니다. 왜? 일반적으로 홍색이 당도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가셔야 되고, 근데 얘는 착색될 때부터 홍색으로 나온다. 그게 뭐냐? 속에 당이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 얘는 착색이 됩니다. 얘는. 그 다음에 이게 껍질이 얇고 부드러웁니다. 거의 씹히지 않아요, 거의.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라라는 품종을 재배하면서 복합 비료를 가지고 관리가 되면 씹었을 때 좀 질겅거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YN26은 그런 걸 잘 안 느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얘를 복합 비료를 주라는 건 아니고, 얘는 어쨌든 황산가리나 이런 것으로 들어있을 때는 거의 씹히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까서 봤을 때는 속껍질이 양막이 그냥 살짝 우리가 뭡니까 이게 살갗에 보좀 생겨거나 약간 찢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찢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얘가. 자, 착색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 착색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착색기가 되면 열매가 붓고는 경향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붓고는 경향이 보입니다. 근데 엽수가 확보가 되면 잘 안 붓고 맞어. 엽수가 지금 보면 엽수가 많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엽수가 확보되면 잘 안 붓고 뭐냐? 그 엽수의 확보한 만큼 착색 초기에 연막칼슘 같은 거 쳐주면 전혀 안 붓습니다. 작년에 우리 노지 감귤에서 유라 실생을 해근에 얼마나 오래까지 붓지 않느냐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해봤어요. 연막칼슘 치고. 예? 9월 하순에 연막칼슘 치고 기다려봤는데 11월, 12월 초가 돼도 붓지 않습니다. 근데 12월 초가 돼서 따서 먹어보니까 당이 다시 올라. 예. 근데 충분하게 오르진 않는다. 이게 뭐 완전 회복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10월 초가 되면 당이 떨어지고 산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것들이 부피가만 안 생기면 다시 또 한 시간, 한 템포 지난 다음부터는 다시 또 축적이 됩니다. 근데 축적이 되는데 원래 절정기만큼은 회복은 안 된다. 네? 그런 건 아시고. 자, 일반적으로 유라주생하고 와인하고 똑같이 했을 때 이게 착색 정도, 성숙 정리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훨씬 빽빽하고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과피가 거칠대는 거잖아요. 유라 실생이 거칩니까? 유라 주생이 거칩니까? 유라 실생이 거칩니다. 그는 왜냐하면 유라 실생은 껍질 부분에서 요소 질소 성분들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껍질이 거칩니다. 좀 두껍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지만 요것 또한 좀 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즉 7월이 넘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땅에서 질소 공급이 안 되면 덜 되면 이것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YN26을 살 때 여름 비료를 언제까지 줄여내냐면 5월 하순까지만 줄여냅니다. 5월 하순 넘어서는 주지 마시라. 5월 하순 넘어서 주게 되면 부피가 되고 거칠어지고 껍질이 두꺼워지고 이런 거 생기지만 5월 하순 전에 끝내버리면 그런 것들이 없다. 자,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특성들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격 달성하는 거 보면 자, 2S, S 요 상황에서 나눈 것들이 지금 보시면 35.3mm가 55.9mm 10월 5일쯤 되는데 요 정도로 커가는데 커가는 거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열매 커가는 규격 궁천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게 속도가 좀 빠르냐 늦으냐 좀 빠르다. 빠르긴 한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강 보면 10월 5일쯤 되면 거의 크는 거는 스톱이 됩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그래서 요 시점에 갈 때까지 요 구간이 자라는 속도를 보면 궁천 자라는 속도나 그다음에 YN26 자라는 속도나 거의 비슷하다고요. 예. 자, 열과가 많이 되잖아요. 열과. 예. 요거 열과가 많이 된다. YN26도 열과가 많이 됩니다. 유라도 열과가 많이 되지만 요거 열과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착과량이 많았을 때 저게 됩니다.
잠깐만, 아까 말했잖아요. 미네랄 공급이 안 되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미네랄 공급이 안 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가서 보면 YN26이 비가림에서가 많이 깨질까, 노지에서 많이 깨질까 하면 어디서 많이 깨져맞어. 원래 같은 애는. 예? 원래는 비가림에서 많이 깨집니다. 원래. 예. 비가림에서 사람들이 단수하고 먹으면서 많이 깨지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 많이 깨져. 왜 그럴까 했어? 예? 야간 기온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물을 우리가 야간 기온 그거 잡을 때 25도를 기준으로 잡은데 25도 이상이 유지가 오래돼 가면 껍질은 얇아집니다. 껍질은 얇아지고 그 다음에 속의 성장 속도는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열과를 덜 생기고 싶다 하면 야간 온도를 떨어뜨리셔야 돼. 만약에 비가림 하시는 분들이 나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열과 되기는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야간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돼. 그러면 훨씬 열과가 덜 됩니다. 근데 야간이 온도가 높으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열매 속이 팽창하게 돼 있습니다. 커지게 돼 있어요. 성장 속도가.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으면 천천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매에다 당만 집적시키는 게 아니라 세포를 확대시키는 것도 대부분 밤에 이루어집니다. 낮에는 세포 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세포를 갱신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낮에 이루어지고 밤에는 그거를 채우면서 이게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낮에 동안은 열매를 재보면 아침에 재나 오후 3시에 재나 열매 크기가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후 3시 정도를 다시 봐서 아침 지나서 재보면 열매가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야간 온도가 높으면 더 빠른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간이 지금 계속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열대야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깨지는 겁니다. 다음에 낮 온도가 높으면 뭐가 생기냐면 껍질이 표면이 얇아집니다. 낮 온도가 높으면. 지금의 우리 조건이 낮 온도는 높고 밤 온도도 높고 낮 온도가 높으니까 껍질은 얇아지고 밤 온도가 높으니까 세포는 팽창하고 그래서 열과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또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예비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극복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원활하게 이 수액 이동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적기적소의 양분을 공급하면서 깨지는 걸 막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깨지는 가원에 가서 보시면 없습니다. 순이 어서 맞어. 우리가 지금도 레디앙이나 이게 그 유라가 요새 많이 깨져서 현장을 사람들이 와달라고 해서 가서 보시면 진짜 우리가 처음부터 해서 봄에 전정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적과 잘 하십시오 해서 가신 분들은 안 깨집니다. 근데 전정도 똑바로 안 오고 적과도 안 오고 그럼 엄청 깨집니다. 깨지는 정도가 뭐 상상할 수 없이 깨집니다. 근데 그게 난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걸 재해로 인정해야 될 건가? 여러분 생각 어떻게 재해로 인정해야 될 것 같은가? 노력한 사람한테 깨진 것들에 대해서는 난 재해로 인정해야 되지만 노력 안 한 사람한테 깨진 거 재해로 인정하면 점점 노력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강 보니까 진짜 한 90%가 깨졌어. 예. 근데 90% 깨져도 그 90% 땅이 떨어지니까 남아있는 것이 지금 저가한 사람만큼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말씀? 이거를 보상을 해? 근데 지금 저가한 사람만큼 남아있는 것이 그게 끝까지 남아있을까 말씀? 아니거든 말씀. 지금은 그 저가한 사람만큼 남아있지만 그것들이 뭐냐면 열매가 많으면 열매에다 다 보상해지 이 일반 뿌리에서나 잎에서가 다 보상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다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이제는 지금 숫자로는 적과한 수준이지만 이제 점점 깨져서 나중에 되면 진짜 어느 정도 나오냐? 거의 어실 정도가 나옵니다. 미리 적과를 했다면 훨씬 좋아질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열과도 얘네들도 유라도 상부에 미리 열매를 따내버리시면 뭐가 생기느냐? 순이 생깁니다. 순이 생겨.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뭐 과습기대 이런 거 생기는 것들은 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림만 보면 하게 맞습니다. 그림 보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봄비료하고 여름비료에 집중합니다. 근데 가장 집중해야 될 건 뭐냐? 가을비료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을에 우리가 비료를 줘서 나무를 건강하게 해놔야만이 꽃이 건강하게 나오고 순이 건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수확을 해난 다음에 단수를 계속 해가서 건강하지 못하게 가면 꽃이 나오는데 작은 꽃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열매로 가느냐? 열매로 가더라도 열매가 크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꽃이 갖고 있는 힘이 최종적인 열매 크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꽃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가을비료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가서 보면 가을비료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진 안 줍니다. 노진 안 줘. 얘도 하우스 녹음 주는데 노진 안 줍니다. 왜 안 줘 마세요? 돈도 못 버는데 야? 먹일 것 때문에 안 줍니다. 근데 주셔야 돼요. 가을비료를. 그래야만이 이게 꽃을 잘 만들고 순을 잘 만듭니다.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을비료 잘 주는 것이 봄비료 안 주고 여름비료 안 주는 것보다 훨씬 가을비료 충분히 잘 주는 것이 훨씬 좋다. 가을비료를 주셔야 되는데. 자, 여름비료 넘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단수라는 개념을 가져가고 가는데, 단수라는 개념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그냥 단수가 진짜 당도를 높일 거냐. 지금까지 우리는 다 단수가 당도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배워하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수를 합니다. 단수를 하면 열매가 커, 안 커, 맞어? 안 크잖아요. 자, 단수를 하면 식물이 일을 많이 해mas음, 안 해mas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식물이 일을 하려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어디서? 뿌리에서 먹으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뿌리에 물을 안 줘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때가 광합성이 가장 잘 되냐를 보니까 물이 많이 쓸 때, 이건 포장용수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을 철철 넘치게끔 물을 줬을 때 딱 물 주고 끄는 다음에 재는 것이 요 FC라고 포장용수량입니다. 물이 철철 넘치게 주고, 철철 넘치게 주고 30분 지나면 물이 싹 빠집니다. 그 상태의 것이 이제 포장용수량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보통 일반적인 토양에서는 하루나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게 유효수분 함량입니다. 요 시기 때부터 시작해서 식물이 이용하는 구간이라. 요 구간은 이용 못하는 구간입니다. 물을 이용 못하는 구간. 근데 그 유효수분보다도 더 뒤에 가 있는 양의 물을 주셔야 된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광합성률을 높일 수가 있다. 광합성률, 자, 열매가 비대행 가는 것도, 열매 비대는 거 보면 어떠냐? 수분 함량이 요게 1기압일 때입니다. PF로 3.0이고, 요 구간일 때가 열매도 높고 당도 높은 상태에서 갑니다. 자, 광합성을 많이 하면서 열매가 가면 당이 집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구간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 구간이 어디냐? 요 3.5라는 거는. 자, 우리가 가면 요 WC가 뭐냐면 위조개수라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아예 물이 없는 거라. 물이 없는 것보다는 적은 게 요 4.0이라는 게 이거 위조개수라는 건데, 이거 뭐냐면 초기 잎이 말리는 시기입니다. 말리는 시기. 자, 말리기 바로 직전까지 물이 가는 구간이, 요 구간이 가장 일도 잘 나오고 열매당을 잘 보내는 그런 조건이다. 토양 조건이. 수분 조건이.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물을 줘보면, 자, 일반적으로 유효수분이 가게끔 물을 줬을 때하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을 유지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단수했을 때를 보면, 껍질에서나 아니면 뭐 속껍질이나 속에 있는 과즙이나 봤을 때 모두 다 보통 스트레스, 즉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요 구간에 있는 것들이 훨씬 당도가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수하는 것보단 단수 기간에도 중간중간에 물을 살짝씩 주는 것이 훨씬
당도를 높인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우스 감귤이나 이런 거 할 때 단수를 권장 안 합니다. 뭐를 권장? 소습을 관습해요. 소습. 소량 관수. 소습을 가지고 자꾸 물을 조금씩 주는 걸로 합니다. 자, 소습을 하게 되면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습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 이게 물을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위로 올라오냐면 뿌리가 위로 올라오냐. 여러분, 감귤나무 밭에 가서 봤을 때 뿌리가 위로 올라온 거 보신 분? 현장에 가보죠. 근데 타이백 재배 농가는 어떻게 왔음? 뿌리가. 타이백 싹 둘러보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왜 올라올까 봤습니다. 물 먹지 올라옵니다. 근데 왜 그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타이백을 씌워놔두면 타이백의 수분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간 것이 아침 되면 전부 다 이슬로 내려앉습니다. 어디에? 땅 표면에. 그러니까 뿌리는 그 표면에 있는 물을 먹기 위해서 뿌리 쪽으로 뿌리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농가들이 비료를 줄 때 땅 속에 주느냐 아니면 땅 위에 표면에 주느냐 어디다 줘 놨어? 땅팡 줘? 땅팡 주지 않습니다. 다 어디 줘 놨어? 위에 뿌립니다. 위에. 근데 위에 뿌리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보면 자 1년 전, 2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 5년 전, 6년 전, 7년 전, 10년 전에 비료가 그냥 쌓여 있습니다. 골갱이로 긁어보면 쭉 긁어보면 딱 층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름을 준 유기물층과 그냥 일반 층이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뿌리는 어디에 머무르느냐? 일반 기존 토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싸게 준 복가시든 달콤이든 우리가 비싸게 줘서 좋은 비료라고 준 것들이 실제로 준 것들이 식물이 이용을 하고 있냐? 못 이용한다. 그 중에 이용되는 거는 물에 녹는 것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달콤이 이런 것들을 보면 질소량이 4%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 질소나 이런 것들이 녹아서 내려간 것들만 이용이 되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비싸게 품질 좋으라고 주는 것들은 이용이 되느냐? 이용을 못 한다 이거지. 어디에 물을 소량 관수하면 소량 관수하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먹으러. 여러분 그나마 귤은 그나마 먹었는데 망고는 어떻게 맞어? 망고 물 어떤 좀 왔어? 망고 물 주는 거 보신 분? 여러분 망고 물 주는 거 보면 보통 기본이 3-4시간 물을 줍니다. 3-4시간. 여러분 3-4시간 물을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3-4시간 물을 주게 되면 그 물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보통 60cm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당을 올릴 때는 물을 안 줍니다. 그냥 뿌리 얼로 가. 뿌리가 밑으로만 가. 밑으로. 그래서 대부분 이 망고 재배하는 사람들이 방금포를 깔아서 거기에다 심어야 된다 막 하는데 방금포 심어근에도 물 관리를 그렇게 하면 방금포를 뚫고 뿌리가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패턴을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주는 패턴을 바꾸셔야 돼. 물 주는 패턴을 바꾸셔야만이 이게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엔26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 주는 패턴인데 7월 5일까지 우리 7월 5일 날 이렇게 그 관수시설 디지털 관수시설을 많이 놓고 한번 물을 줘보니까 한 20분 주니까 한 6톤이 들어가. 60분 6톤 정도. 300평 기준에서 6톤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6톤 들어가겠다 해서 보니까 땅이 젖어 있어서 거의 한 20 며칠간 땅을 말린 다음에 땅을 어느 정도 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물을 소량으로 관수했습니다. 최고 많이 줄 때가 30분. 그 다음에 보통 20분, 20분, 20분. 그냥 대부분 6톤 개념으로 쭉 줬는데 가서 보면 쭉 간다 이거지. 근데 이게 지금 물량이 일반적으로 농가 주는 양이 어느 정도냐? 한 5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물량이. 근데도 훨씬 뭐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거 보면 이제 7월에 3번, 8월에 5번, 9월에 2번 해서 이게 주 물량이 해보면 52톤밖에 안 돼요. 52톤. 자, 그러면 과일 크기는 걔는 안 크느냐? 과일 크기, 자, 7월 달에 열매가 확 크잖아요? 크다가 8월 달에 서서히 커가면 쭉 커갑니다. 행정도 마찬가지 커가고.
자, 쭉 보면, 자, 당도도 보면 이때 8.3브릭스 된 것이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산은 꾸준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을 주면 당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물을 소습으로 좀 가게 되면 당은 꾸준히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근데 그 밖에 있는 노지에 있는 거를 조사해 보면 똑같이 그때 당시 7.5, 여기는 8.3입니다만은 7.5 했던 것이 8.1까지밖에 안 가고 3.6이가 1.79. 이게는 비 오는 데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당이나 이런 증가시 아주 소량 천천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면서 간 거하고 안 준 거하고. 소습 관리한 것이 훨씬 당을 효과적으로 올린다, 효과적으로. 자, 이게 지금 우리 시험한 건데, 이런 겁니다, 지금. 자, 일본의 자료를 보면, 처음에 보면, Y26하고 유라실생의 비교를 한 거 보면, 처음에는 Y26이 당도가 좀 적습니다. 예, 사는 쪽 빠지고. 근데 나중에 이게 쭉 흘러서 강 보면 YN26이 당도가 높아집니다. 유라실생도 비슷해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은 빠지고 당은 떨어지지 않은 그런 형태로 수량이 가면 갈수록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 유라조생을 키울 때, 유라실생을 키울 때 키워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절대 상부에는 열매를 달지 마시라. 네, 열매 달지 말아야 된다. 상부에 열매 안 달면 부피가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열매가 부피가 되지도 않고 열매 졸지도 않고. 자, 지금 보시면 상부에 열매 달려 있습니다. 하부에 열매 달려 있고. 자. 그럼 이게 수량이 저축하면 관수가 얼마 나오고 합니다. 관수가 꽃다마를 많이 달려그래 간 게 관수가 높을까 말씀 아니면 저렇게 상품 규격의 다마를 만들었을 때가 관수가 많이 나올까 말씀. 예? 상품 관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3S 이하를 가지고 컨테이너에 담아보면 몇 개 들어갈 거예요? 한 컨테이너에. 20kg짜리 컨테이너에. 3S짜리 이하로 남으면 500개가 더 들어갑니다. 500개 더 들어가. 예. 근데 2S 담으면 몇 개가 들어가면서 한 200개에서 250개 됩니다. S가 담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단계 등급이 오를 때마다 실질적으로 무게는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훨씬.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서 상부의 걸 열매 따내시고 하단부의 열매를 키워 가시면 이 잎이 열매를 키워줍니다. 전체적으로. 적발 안 해도. 네. 적발 안 해도 키워줘 맞어. 근데 쭉 키워줄 수 있는데, 가볼게.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어제강 사진 찍어 온 겁니다. 농가강 사진 거라고. 이거 지금 YN26 제외하고 있는데, 지금 순이 이렇게 지금 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순 맞음? 여름 순? 몇 번째 나온 순? 원래 세 번째 순입니다. 세 번째 순. 세 번째 순을 받는 사람도 이더 많습니다. 세 번째 순은. 자, 이거 볼게. 노지입니다. 옆에 순이 없어. 다 열매야. 어떻게 맞아? 다 깨져 있죠? 자, 보시면 잎이 있는 부분에는 하고 잎이 없는 부분은 보면 잎이 없는 부분들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한 나무에 뭐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열매가 옆에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큰 건을 줬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조생은 주지하고 주지 사이에 양분 이동이 35%까지 갑니다. 35%가 뭐냐면 이 가지에 열매를 다 따보면 이 나무에서 35%를 일로 보내줘. 망감류는 이 가지에 다 따올고 이거 왕창 달렸어? 그러면 여기서 이로 얼마나 보내줄까 말씀. 망감류는 거의 안 보냅니다. 5%에서 15%밖에 안 보내죠. 그러니까 망감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착화시킬 때 각각의 가지에마다 하나씩 달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얘가 큽니다. 한쪽에 몰아놓으면 안 돼. 근데 조생은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다른 쪽에 순이 생기면
그 열매는 버팁니다. 근데 이처럼 위에 아무것도 없이 열매만 이렇게 달려보면 깨져본다, 이거. 예? 이게 위에 열매만 달리면 잎도 없고 열매만 달리면 깨져버립니다. 자, 이거 볼게. 어떻게 말씀? 열매가 잎들이 계속 존재하고 잎들이 열매가 있으면 잘 깨지느냐? 잘 안 깨진다. 이게 열매가 크기가 밑에나 위에나 크기가 사이즈가 비슷해집니다. 이게. 자, 이것도 보시면 지금 열매가 쭉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열매가. 이게 속에도 다 열매가 있어, 지금. 이게 나중에 이건 보면 열매 사이즈가 이게 유라실생이 이 좋은 게 뭐냐면 사이즈가 나중에 강 보면 M 이상이 없습니다. 다 M 사이즈 이하로 다. 근데 M 사이즈 이하인데 2S 이하의 3S가 주로 많이 나오냐? 이렇게 잎수를 충분히 만들어 가보면 3S가 잘 안 나옵니다. 다 2S 이상. 2S, SM. 근데 이렇게 재배를 하면 만약에 수량이 지금 이 농가들 생각하는 것처럼 수량이 적게 나오고 맛이 없겠냐, 이게. 맛이 없겠냐고.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타입에 깔아놨습니다. 농가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꽃이 엄청나게 다 왔던 나무입니다. 꽃이 왔던 나무인데 봄철에 상부에 있는 꽃들을 전부 다 따내고 전부 다 중간 전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순이 나오고 지금 다시 순이 나오는 중이라 지금. 어떻게 맞습니까? 나무가 훨씬 확대되고 내년도 되면 나무가 더 훨씬 더 확대될 겁니다. 열매가 꽃다마가 되느냐면 열매 꽃다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노력이 어려운 거냐면 어려운 노력이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 대부분의 농가들이 옛날 생각은 옛날 생각. 옛날 일라밀로는 그냥 내버려도 되더라. 일라밀로는 그냥 내버려도 되더라. 그래서 그 생각대로 일라밀로 내면 가면 어떤 열매는 자라지고, 예? 까기 힘들고. 여러분 진짜 3S 이하인 거 하고 S인 거 하고 유라실생을 놓고 먹어보면 진짜 S는 까먹기도 좋고 입에 넣으면 녹습니다, 녹아. 근데 3S는 까는 것 자체가 힘들어, 까는 것 자체가. 열과는 잘 돼, 열과는 깨지는 건 잘 깨지지만 우리 까는 건 힘들어도 힘들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일반 농업인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이런 재배를 자꾸 권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근데 더 걱정인 게 뭐냐면 이제 저거는 이제 우리 지역이야 뭐 우리 지역끼리 이렇게 가지만 이제 저 제주시에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 놓고 말씀? 거긴 지금도 일라밀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일라밀로가? 여러분 일라밀로 어떤 걸 거담수가 원래? 맛없는 건 드시고 원래 일라밀로가 유라로 갈 확률이 유라실생으로 갈 확률이 어시카 말씀? 여러분 생각 어떠해요? 우리 농협에서 안 하지만 일반 상인들은 분명히 도전할 겁니다. 우리 옛날에 뭐 조생들 착색시켜 가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더 쉽습니다. 가거니 당도계로 가거니 제방 8.5만 넘으면 그냥 신랑을 이거 유라실생이래 보내보면 이게 뭐 검증을 누가 검증할 겁니까? 검증해줘 봤어? 현장이랑 잡았어. 현장이 잡았는데 그거를 이게 유라실생이라 우겨보면 유전자 검증하긴 해. 자, 옛날에 색깔이 있을 때는 색으로라든지 이런 거라도 이게 우리가 그거를 뭘 제어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색으로 제어를 못 합니다, 이제. 그잖아요. 이번에 조리를 바뀌었잖아요. 조리를 바뀌면 색으로 이제 제어를 못 해요. 색으로 제어를 못 하면 이제 당으로만 제어해야 하는데 당이 8.5라. 여러분, 일라밀로가 9월 하순 되면 8.5 나오카마서 안 나오카마서? 예? 안 나와? 제주시 나와. 서귀포는 안 나오는데. 제주시 나옵니다. 우리가 그 관측 조사를 계속 보면 제주시 쪽에 일라밀로가 서귀포보다 당도가 높습니다. 언제까지? 9월 달까지. 근데 9월이 넘어서면 서귀포가 넘어. 근데 서귀포에 넘어오기 전에 이거를 만약에 가보면
여러분 이제 지금 뭐냐면 이제 원래 지금 이 하우스 감귤 맛이 좋잖아요. 지금에 그나마 조합원이 조금씩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어서는 이제 이게 우리 비가림 이제 보조가운한 이제 유라 실생들이 이제 나갑니다. 유라 실생 나가면 맛 좋아. 근데 얘 조금 나가다가 그냥 이제 허금 해볼까 할 때 강을 재뿌려보면 어떻게 그 맛은? 아마 끔찍한 사고 날 겁니다. 아마 원래 귤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가 거기에 결정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걱정돼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뭐 정보가 있거나 이런 있으면 빨리빨리 어떻게 뭐 행정에다 요구를 해서 그걸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생을 극조생으로 나가는 것도 옛날에 막지를 못했거든요.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막은 것 같지만 못 막아서 말씀. 착색 약간만 뭐 예를 들어서 착색 처리를 심하게 해보면 알아지지만 착색 처리를 약하게 해보면 그게 잘 몰라. 경쟁 나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어때요, 맛이? 먹어보면 맛이 완전 그냥 진짜 먹지 못하는 맛들입니다. 여러분 일라밀로가 예를 들어서 9월 하순에 나갔을 때 유라라고 해서 나갔을 때 유라를 안 하고 그냥 일라밀로라고 해서 나갔을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자기 이름을 붙여 가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그거를 유라라는 이름으로 붙여 갔다. 그게 어떤 그 말씀? 난 걱정돼 맞어. 지금 엄청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유라 실생이라는 것들이 지금도 이런 유라 실생이라는 것들이 이게 언제까지 이걸 하면 되냐? 요렇게 이렇게 상부에 순 받으면서 막 가는 걸 언제까지 하면 되냐? 언제까지 그 말씀? 이거 계속 해야 될 건가? 언제까지? 7, 8년만 하시면 됩니다. 7, 8년 해근에 이게 우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말 안 해도 순도 나오고 열매도 나옵니다. 7, 8년 하면. 근데 7, 8년까지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농업인들이 7, 8년만 잘 참아그네 위에 거 안 먹어그네 위에 거 따고 순 받고 하면